예, 저희 다음 문제 볼게요. 그냥 문제 잠깐 보시면 여기 이제 정의역은 이제 실수의 보통 이상이다라고 주어져 있고, 뭐 함수가 이제 정의되어 있고, 여기 이제 공역에다가 이제 타우제로란 이름에 대한 위상을 이제 정의했는데, 정의를 잠깐 보시면 이제 역상을 시켜서 정의역의 부분 집합이 되는 뭐 그런 쥐들을 이제 공역에 대해서 계집합으로 정의하겠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제 x의 뭐 정의역의 위상이 있고 이제 이렇게 역상에서 정의역의 계집합이 되는 애들을 공역에서 계집합이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면 이런 함수가 언제든지 연속이 되고 y가 이제 y에다가 이렇게 정의를 했을 때가 이제 연속이 되게 하는 가장 강한 이상까지 된다. 예. 그리고 저 f가 이제 전사가 되면 이렇게 정의한 거를 저 f에 의한 상이상이라고 한다. 예. 지금 보시면 이 함수가 이제 또 전사예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 뭐 이 정의는 이제 공역에다가 상이상을 정의했고 결국은 이제 f는 또 상사상이 되고 물론 연속도 되고 이제 그런 상황까지는 이미 정의해서 다 만족을 하고 있다. 예. 어쨌든 이제 정의 상황은 뭐 연속이나 이제 상사상까지도 얘기를 해도 되는 상황으로 되어 있어요. 일단 뭐 보기를 그냥 보시면 그 뭐 가본 보기는 뭐 상이상의 원소가 맞느냐 여부고 뭐 정확하게 이제 역상을 시켜서 정의역의 계집합이 맞느냐 여부를 그대로 체크해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문제에 있는 f의 개형이 이제 이렇고 역상을 이제 직접 시켰을 때, 그러니까 뭐 그냥 역상을 직접 시키면 뭐 당연히 이런 형태로 당연히 나와요. 어떤 정수에서 뭐 2분의 1 더 가고 정수에서 더 2분의 1 더 가고 뭐 그런 형태대로 이제 정수에서 2분의 1씩 더 가는 형태가 나오고, 당연히 이 점들이 다 들어가게 물론 이런 점들이 다 들어가게 이제 역상이 당연히 나오고, 그리고 얘가 이제 뭐 정의역이 이제 보통 이상이었으니까 보통 이상의 이제 계집합이 맞느냐가 이제 정의고, 당연히 이런 점은 당연히 내점이 될 수 없고 당연히 보통 이상에 당연히 들어가지 않고 결국은 이제 상이상의 원소가 아니다. 정의대로 바로 체크해 볼 수 있다. 역상시킨 물건에 대해서 보통 이상에서 계집합이 맞느냐 역상을 직접 시켜보면 아닌 걸 바로 확인할 수 있고 결국은 상이상의 원소가 아니다. 역상하고 나면 바로 확인이 된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기는 이제 긴밀인가에 대해서 뭐 물어보고 있는데, 어쨌든 상사상은 뭐 연속 얘기도 충분히 하고 있고 어쨌든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뭐 일반적으로 이제 정의역의 위상이 있고 이제 공역에다 위상을 정의하기를 뭐 지금처럼 이제 역상에서 정의역의 계집합이 되는 애들을 공역의 계집합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면 연속이 되게끔 정의도 한 거고 연속이 되게 가장 강하게도 정의를 한 거다. 어쨌든 연속도 물론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고 또 연속이 되는 애들 중에서 뭐 가장 강한 것까지도 이제 만족을 한다. 어쨌든 연속이에요. 이 함수는 분명한 연속이고 뭐 실제로 이제 상사상도 가능한 얘기고 어쨌든 분명히 연속이다. 연속이고 그래서 뭐 정의역에서 이제 보통 이상에서 뭐 저 유계표고 가는 이제 긴밀이고 연속으로 이제 긴밀을 보내도 이제 긴밀이다. 일반적으로 이런 정의를 y에다 내리면 자연스럽게 연속이고 또 연속이 되는 가장 강한 이상이다. 지금 문제 상황에서는 또 상이상이다. 그다음에 뭐 세 번째 보기는 h라는 함수가 이제 정의되어 있고 뭐 지금 1 빼기 x로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는데, 뭐 이런 경우로 이제 h라는 녀석에 대한 정의가 되어 있는데 결국은 이제 연속이냐 여부를 이제 정의대로 체크를 하려면 이제 공역에 있는 계집합에 대한 역상을 시킬 거고 공역에 대한 기저에 대한 역상을 시킬 거고, 지금 상황에 있는 h에 대한 공역이 이제 실수의 보통 이상이고 열린 계 구간에 대한 역상을 이제 시켜볼 필요가 있고,
크게 세 가지 정도를 시켜볼 필요가 있는데 여기 이제 뭐 1을 뭐 안에 갖고 있는 형태를 좀 역상을 시켜볼 필요가 있고 여기 이제 1보다 완전히 더 내려가 있는 형태의 기절을 시켜볼 필요가 있고 0을 좀 걸쳐져 있는 그래서 0을 하나 갖고 있고 0과 1이 아예 없고 1이 있는 이 세 가지 정도를 역상을 시켜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뭐 이런 애들을 이제 시켜볼 필요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애들을 결국 역상을 시키면 이런 집합이 이제 정의역의 모양에 나올 텐데 그럼 이런 애가 이제 정의역의 원소가 맞느냐 결국 타우제로 원소가 맞느냐 부분을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아까 이미 가번에서 이렇게 생긴 애가 이제 타우제로 원소가 아니다라는 걸 이미 확인을 했고 결국은 여기 1을 갖고 있는 적당한 개구간을 역상을 시키다 보면 0이 들어가고 뭐 이런 형태의 역상 모양이 나올 텐데 이런 모양에 대해서는 타우제로 원소가 아니다라는 게 이미 가번에서 확인을 했던 모양. 어쨌든 뭐 3개 정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이미 얘만 해봐도 안 되는 게 나오기 때문에 연속이 아니다. 뭐 바로 연속이 아닌 얘기를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냥 1을 중간에 갖고 가 있는, 그러니까 1을 안에 갖고 있는 뭐 적당한 개구간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면 여기 0이 들어간 형태가 나올 거고 이런 형태에 대한 게 타우제로 원소가 아닌 거는 뭐 가번에서 이미 확인한 형태다. 그래서 연속이 아니다. 그 다음에 여기 참고 내용을 잠깐 볼게요. 보시면 그러니까 지금 문제에 있는 그 h가 이제 여기 정의역이 얘 타우제로고 얘가 실수 보통 이상인 h 그 h가 연속이냐 여부를 지금 묻고 있는데 문제에서 원래 주어졌던 그 f는 상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상이상을 준 거기 때문에 상사상이고 결국은 여기 합성관계의 함수가 왔을 때 이 녀석이 상사상 관계가 되어 있을 때는 여기에 있는 애들이 연속에 대한 게 동치 개념이고 상사상에 대한 것도 동치 개념이다. 지금 문제는 연속 문제인데 이렇게 G의 연속 여부를 따지는 거하고 H 연속 여부를 따지는 거는 동치의 개념이다. 동치다. F가 상사상이기 때문이다. 뭐 F가 상사상인 이유는 이제 상이상을 공역에다 줬기 때문이고 결국은 얘나 얘는 이제 답을 똑같이 할 거고 결국은 얘에 대한 답을 해도 된다. 결국은 얘에 대한 답으로 해보면 이제 실수의 보통 이상 정의역이고 실수의 보통 이상이 공역이고 그 함수가 이제 연속이냐 여부를 묻고 있는 거고 그건 이제 저희가 이제 보통 다루는 그냥 연속 개념으로 그냥 따지면 된다. 정의역 공역이 다 실수의 보통 이상이기 때문에 결국 합성을 시켜보면 결국 이제 가우스 표현이 나올 텐데 가우스 표현이 나오면 정수에 대한 우국한 자극한이 당연히 다르게 나오고 당연히 연속이 안 나온다. 그래서 이 G에 대한 상황을 따져보면 불연속 얘기가 나오고 H도 동치기 때문에 H도 불연속이다. 이렇게 접근을 해도 된다. 이렇게 접근이 된다. 그리고 뭐 다음에 문제 정의들을 볼게요. 이제 타우1은 뭐 이제 유리수하고 이제 유리수의 여집합, 타우2는 자연수하고 자연수의 여집합, 뭐 이런 형태가 이제 계집합이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고 이제 곱한 공간에 대해서 뭐 보기들을 확인해라.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보기는 저 곱한 공간에 대해서 연결이냐를 묻고 있는 거고 어쨌든 일반적으로 이제 이게 둘 다 연결인 거하고 저 곱한 공간의 연결인 거는 동치다. 그리고 이제 따로 연결인가를 이제 체크를 해봐도 된다. 어쨌든 거기 타우1의 위상이 이제 뭐 유리수, 무리수 뭐 그런 형태들을 이제 계집합으로 정의를 했고 뭐 당연히 이제 개폐집합 4개를 갖고 있는 상태고 뭐 당연히 연결이 아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사실은 타우2도 뭐 그렇고 타우1도 그렇고 사실 둘 다 연결이 아니고 어쨌든 둘 중에 하나만 연결이 아니어도 곱한 것도 연결이 아닌데 어쨌든 뭐 타원 얘기만 해도 곱한 공간은 연결이 아니다. 뭐 아까도 잠깐 쓰고 왔는데 이제 이 페포나 내부를 이제 2개에 대해서 이제 구하는 개념이 등호가 이제 항상 성립을 하는 거고 도집합이나 이제 경계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이제 등호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보기가 이제 조밀하냐를 묻고 있고, 결국은 이거의 페포가 이제 전체가 맞느냐에 대한 부분을 체크를 하는 거고, 그리고 이게 전체가 나오느냐에 대한 체크를 할 거고, 이제 따로 페포를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곱을 해도 이런 경우가 이제 언제든지 다 성립을 한다. 예. 물론 여기는 이제 타우1에서 구하는 거고, 여기 이제 물론 타우2에서 구하는 거다. 예. 예. 결국 이제 타원에서 이제 구하겠다라는 성을 결국 보자면, 결국은 얘를 포함할 수 있는 페지팝을 찾아봐야 되는데, 결국 페지팝이, 그러니까 사실 페지팝이 타원의 페지팝이 뭐 이런 형태고, 이런 형태들 중에서 요 집합을 포함할 수 있는 페지팝이 당연히 이거 혼자밖에 없어요. 뭐 나머지 집합이 쟤를 포함하는 건 당연히 불가능하고, 당연히 전체 혼자만 이제 포함하고 있고, 예, 그리고 얘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이제 페퍼가 이제 전체다. 뭐 타우트도 자연수랑 자연수의 여집합으로 정의가 되는데, 어쨌든 자연수하고 자연수의 여집합도 당연히 얘를 포함하는 건 불가능하고, 그래서 두 번째 유상 공간에서도 당연히 전체 혼자밖에 없고, 그래서 결국 두 번째 유상에서도 전체다. 그래서 결국 곱한 집합의 페포를 따로 페포 구하고 나서 곱해도 되고, 타우1에서 구했던 전체가 나오고, 타우2에서 구해도 전체가 나오고, 결국 전체가 나오는 게 맞다. 그래서 뭐 그대로 조밀한 게 맞다. 이렇게. 그다음에 참고 문제는 참고적으로 저희가 이제 유한계 곱한 게 아니라 이제 무한계를 곱했을 때는 이제 프로덕트 유상이냐 박스 유상이냐에 따라서 이제 등호 개념이 뭐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한다라는 거고, 어쨌든 등호가 안 되는 상황도 있다 정도로 그냥 보고 가시면 돼요. 무한계 곱한 집합에 대해서는 내부를 구할 때 등호가 안 될 수도 있다.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성분함수가 이렇게 뭐 유한계가 있을 때, 뭐 지금처럼 뭐 성분함수가 이제 두 개가 있을 때, 이 성분함수가 두 개 다 연속인지 여부하고 저 f가 연속인지 여부가 이제 동치다. 예. 그래서 결국은 이거를 따지는 입장을 뭐 따로따로 이제 성분함수에 대한 연속으로 따져도 된다. 예.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이제 상황이 이제 연속인가를 체크를 해보는 문제인데, 이제 여기서 일로 가는 성분함수 뭐 따로 따져보고, 이제 여기에서 일로 가는 성분함수 이제 따로 따져봐도 된다. 이렇게요. 그래서 뭐 여기서 일로 가는 성분함수 잠깐 작은 f라고 이름을 적었고, 이제 여기에서 일로 가는 성분함수의 이름을 그냥 g라고 이제 적었고, 저 f하고 g에 대해서 연속인지를 체크를 해도 된다. 어쨌든 지금 앞에 있는 상황들은 다 x로 이제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여기 f라는 함수는 그대로 그냥 x가 x로 가는 함수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항등사상이고, 지금 정의역 공역도 둘 다 이제 타우1 이상이고, 뭐 당연히 똑같은 이상에다가 함수도 항등이니까 뭐 f가 연속인 건 너무 당연하다. 그 다음에 g라는 녀석의 정의는 이제 여기에서 이제 1로 가는 함수고, 그럼 이제 뒤에 있는 좌표들이 이제 유리수일 때는 1로, 무리수일 때 마이너스 1로. 뭐 이렇게 정의해 준 게 그대로 이제 두 번째 성분함수고, 역시 두 번째 성분함수가 이제 연속이냐 여부를 이제 따져야 한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성분함수 저 g가 연속인지를 따지니까 정의 그대로 따지시면 되고,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 타우2에서의 계집합이 공집합, 전체집합, 자연수, 자연수, 여집합, 그게 이제 계집합이니까, 그러니까 계집합이 얘네들이고, 그리고 이 네 개를 역상을 직접 시켜보면 되고, 사실 이 두 개는 뭐 해보나 마나 할 거고, 결국은 n에 대한 역상이랑 n의 여집합에 대한 역상을 해보면 된다. 그래서 결국은 뭐 n을 역상시켜보고, 이제 n의 여집합을 이제 역상을 시켜보고, 뭐 해보면 된다. 그래서 해보고 나면 뭐 유리수 뭐 타원에 있는 거고, 뭐 유리수 여집합도 타원에 있는 거다. 그래서 뭐 성분함수 둘 다 연속이기 때문에 f도 연속이다. 그래서 그냥 뭐 큰 F를 그대로 따져도 되고, 저기 성분함수 두 개를 따로 따져도 되고, 뭐 동치의 개념이다. 뭐 역시 여기 참고 명제도 참고적으로 이제 성분함수가 무한계가 있을 때는 동치의 개념이 뭐 아닐 수도 있다. 동치의 개념이 아닐 수도 있다. 어쨌든 유한계까지는 이제 동치의 개념이 성립한다. 그리고 이게 무한계일 때는 아닐 수도 있다.
다음에 문제 상황 좀 읽어볼게요. 여기 아래 3장 공간에서 이제 여기 0 무한대 구간으로 가는 함수가 지금 f고, 조건으로 주어진 게 전사에다가 연속이고, 얘를 역상하고 나면 긴밀이고, 보통 쓰는 표현대로 나와 있고, 여기 보통 이상이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 이제 S라는 집합은 1의 지금 역상집합이야. 1의 역상집합이고, 지금 정의를 다 세자표를 더한 걸로 정의를 했다. 예. 그래서 여기 최소값을 갖는지에 대한 얘기하고 이제 비연결인가에 대한 얘기들을 확인을 하는 부분인데, 사실 비연결 부분은 자연스럽게 사실 확인이 돼요. 그러니까 공역에서 이제 1을 갖는 부분 왼쪽 오른쪽으로 각각 A, B라는 이름을 잡고 쟤네들의 역상관계 이제 분할 되는가 자연스럽게 쭉 확인을 해보실 수 있어요. 이건 복잡한 내용이 없고, 그다음에 다른 명제는 이제 최소값을 갖느냐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인데, 저희가 함수가 연속이고 그다음에 정의역이 긴밀이고 공역이 보통 이상이면 최대나 최소를 다 갖는 상황이 되고, 이제 그런 부분으로 얘기를 좀 진행하려고 해요. 예. 그래서 이제 연속 얘기가 이제 부분적으로 이제 필요한데, 저희가 이제 사형사상 같은 경우에 이제 다 연속 개념을 갖고 있고, 그리고 이제 공역이 이제 실수 보통 이상일 때는 이제 연속 함수들끼리 더하고 곱해도 다 연속 함수가 되고, 그래서 결국은 지금 물론 공역은 이제 실수 보통 이상이 있고, 그래서 연속 함수들 다 더해도 연속의 개념이 있다. 예. 그래서 사실 파이의 연속성을 확인할 때 이런 개념으로 접근을 해도 가능하다. 예. 아까 파이가 뭔가 더한 형태대로 정의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면 아까 파이라는 함수의 연속성에 대한 개념을 좀 확인할 수 있다. 예. 그리고 이제 저희가 보통 해석학에서 이제 연속 개념 확인하듯이 이제 부등식 처리로 증명할 수 있는데, 물론 이제 얘네들의 관계가 yz가 둘 다 0이면 당연히 등호고, yz 중에 0이 아닌 게 있다면 당연히 좌변이 크고, 일반적으로 이런 부등호가 당연히 성립한다. 예. 물론 같은 이유로 얘네들하고도 당연히 부등식이 성립을 하고, 그래서 당연히 이거 3개 더한 거하고 이거 3개 더한 것도 당연히 부등식이 당연히 성립한다. 예. 그래서 결국 이런 부등식이 이제 일반적으로 당연히 성립하기 때문에 더한 것끼리에 대한 부등식 이런 것도 자연스럽게 이제 성립을 하고, 뭔가 이런 부등식을 또 이용해서도 연속 얘기들을 확인할 수 있다. 예. 그래서 여기 지금 아까 파이에 대한 정의가 이제 x, y, z를 x 더하기 y 더하기 z 그렇게 정의됐던 함수고, 이제 연속이다라는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래서 델타를 어느 정도로 택하게 되면 델타 반경 안에 있는 저 두 점에 대해서 함수값의 차이가 이플론보다 작게 되는 상황을 해결해 주는 게 해야 될 일이고, 정의대로 이제 함수값을 그대로 계산을 시켜 보시면 되는데, 점수값 그냥 다 더한 거가 이제 저 파이에 대한 정의고, 그래서 x 빼기 a, y 빼기 b, z 빼기 c를 다 절대값을 다 먼저 더하면 삼각부등식이 성립을 당연히 하고, 그리고 이거 3개 더한 거하고 다 제곱하고 이제 루트 계산한 거하고 이제 부등식이 성립한다. 예. 그리고 이거 3개 한 거랑 이제 부등식 성립한다. 절대값이 루트 안에 제곱 더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거 각각이 루트 하나씩이랑 부등식이 성립을 하고, 이거 3개 더한 거랑 3번 더한 거랑 부등식 성립한다. 바로 앞 페이지에 있던 부등호예요. 결과적으로 이제 정의역의 거리 모양이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결국은 델타를 이 정도로 두고 시작하면 충분히 얘기가 된다. 예. 그래서 델타를 3분의 이플론 정도로 두고 시작을 하면 함수값의 차이가 이제 이플론보다 작다. 예. 그래서 연속이다. 예. 그래서 삼각부등식하고 결국 이 부등식을 이용해 보면 그냥 저희가 보통 이플론 델타로 확인하듯이 이제 확인하는 상황이 가능하다.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정의역의 긴밀 얘기를 좀 하는 부분을 적고 있는데, 예, 그래. 여기 이제 단점 집합은 공역에서 당연히 폐집합이고, 함수가 지금 연속인 건 조건에 있었고, 그래서 이제 역상을 시켜도 이제 폐집합 상황이 되고, 이것도 이제 조건에 있던 명제예요. 조건에 있던 명제고, 그래서 긴밀 공간 안에 있는 폐부분 집합은 긴밀이다. 예. 그래서 결국 이 정의역이 긴밀이 맞다. 예.
그래서 뭐 여기 이제 필요한 내용이 긴밀 공간 안에 있는 폐 부분 집합은 긴밀이다. 예. 이건 문제 조건 안에 있는 거고, 예. 그래서 긴밀 공간 안에 있는 폐 부분 집합은 긴밀이다. 예. 그래서 파이라는 함수는 연속이 되고 파이라는 함수의 정의역에 있던 S는 이제 긴밀이 된다. 예. 결국 그러니까 최대 최소 얘기를 다 뭐 할 수 있다. 예. 예. 그래서 뭐 함수가 지금 연속이고 뭐 정의역이 긴밀이고 그래서 본해도 이제 긴밀이고 실세 보통 이상이니까 당연히 유계폐 개념하고 동치고 그리고 뭐 유계 개념에 의하면 뭐 상한이든 하한이든 다 존재하고 어쨌든 뭐 최소값 얘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그냥 하한 얘기만 언급을 했고 어쨌든 유계 개념이 있으니까 이제 하한도 이제 존재하고 또 폐집합 개념에 의하면 당연히 그 집합 안에 들어가고 결국 최소값 얘기가 된다. 예. 물론 상한도 존재하고 최대값도 존재할 거고 그래서 함수가 연속이고 정의역이 긴밀이고 뭐 실수의 보통 이상이고 하면 그래서 지금 뭐 파이란 함수하고 S란 정의역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어쨌든 실수의 보통 이상인 상황이 공역에 있고 연속 함수고 긴밀이고 하면 지금 논리 그대로 가면 최대 최소가 당연히 있다. 그래서 지금 문제 상황이 실제로 이제 이 두 얘기를 좀 확인하는 거를 다 언급하고 나면 최소값을 갖는 거에 대한 확인을 다 서술할 수 있다. 뭐 다음 문제 상황을 볼게요. 이제 여기 보기 상황들에 대해서 이제 확인하고 있는데 이게 아까 이제 내부관은 문제에서 잠깐 적용을 했던 보기인데 이제 외부하고 페포의 여집합은 언제든지 등호다. 그래서 외부하고 페포의 여집합 언제든지 등호고 결국 여기 A 자리에다가 A 여집합을 쓰면 아까 이제 내부에 대해서 아까 구할 때 결국은 A 자리에다 A 여집합을 써도 이제 등호고 결국 이런 방법으로 내부를 구하는 것도 이제 가능하고 아까 문제는 이제 페포에 대한 계산을 시키는 문제다 보니까 뭐 이렇게 하면 페포 계산 단 한 번만 해주면 내부를 구할 수 있었다. 어쨌든 요 등호 상황이 지금 이제 가번에 있는 등호 상황인데 이게 일반적으로 다 성립을 하는 등호다. 그냥 쭉 써보면 당연히 같은 말이 나오는데 여기에 뭐 페포의 여집합에 있다라는 말은 당연히 이제 페포에는 없다라는 말이고 페포에 없다라는 말은 적당한 계집합을 찾으면 안 만난다. 결국 A랑 안 만난다라는 말은 A의 여집합에 쏙 들어간다라는 말이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외부에 있는 점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같은 말이 된다. 그래서 뭐 여기에 있느냐 여부하고 여기에 있느냐는 완전히 같은 말이 되고 집합적으로 당연히 같다. 결국은 그 상황을 뭐 더 얘기를 해보면 저희가 뭐 내부하고 경계하고 외부는 당연히 만나는 거 없고 합하면 당연히 전체 공간이 나오고 이 부분이 결국은 페포의 여집합이랑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부분은 이제 페포랑 등호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앞에 있는 두 개의 합집합이 결국은 뭐 페포다. 그렇죠? 물론 둘은 당연히 만나는 게 없기 때문에 차집합 표현도 당연히 등호다. 그렇죠? 그래서 당연히 얘네들도 만나는 부분은 없기 때문에 결국은 합집합으로 되어 있는 저 등호 관계를 차집합에 대한 등호로 써도 당연히 등호가 성립을 하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페포랑 내부를 뺐을 때 이제 경계가 되는 등호도 이제 일반적으로 다 써도 되는 등호다. 그리고 이제 나번은 뭐 관계가 없는 등호 관계고 보통 이상에서
그냥 단점집합으로 좌우변을 확인해 보면 이제 등식이 안 되는 걸 바로 확인해 보실 수 있어요. 그럼 뭐 세 번째 보기는 뭐 양변의 여집합을 시키고 나면 이건 답원의 등호하고 양변의 여집합을 시키고 났을 때 등호는 같은 개념의 등호고, 뭐 이거는 뭐 앞서서도 나와 있던 등호지만 안 되는 예제들이 뭐 이렇게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등호는 뭐 이런 예제들을 갖고 가면 이제 안 된다. 똑같은 등호니까 당연히 똑같은 반례가 있다. 예. 예, 이런 등호가 일반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예, 합집합은 등호가 성립한다. 두 개에 대해서. 그 다음에 뭐 다음에 문제 상황을 보시면 뭐 F가 이제 정의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정역에 대해서는 이제 공역에 있는 계집합을 이제 역상을 시켰을 때가 이제 정역의 계집합이다라고 이제 정의가 되어 있고, 이제 공역은 이제 보통 이상이다. 결국은 이제 열린 계구간의 역상을 좀 시켜보는 게 필요하고, 그래서 사실 뭐 두 가지 형태를 좀 보고 가시면 되는데, 만약에 여기 0이 전혀 없는 계구간에 대해서 이제 역상을 결국 시키면 저기 정의 상황을 보면 이제 유리수들이 나온다. 그래서 계집합에, 그러니까 정역의 계집합에 대한 타입 중에 하나는 0이 없는 거하고 유리수를 교집합한 형태, 이런 형태가 이제 정역의 계집합 형태 중에 하나다. 이제 다른 형태는 이제 0이 있는 애들에 대한 상황들을 역상을 시켜보는 게 다른 형태가 되는데, 일단은 뭐 여기에 이제 0이 아닌 점들에 대한 유리수들도 역상에 그대로 당연히 나올 거고, 여기 사실 0이 있고 무리수들도 이제 나온다. 그러면 다시 표현해 보면 0이 이제 있는 그러니까 결국 다른 형태를 보자면 이제 0이 있는 형태를 무리수랑 합집합한 형태. 그래서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이제 정역의 계집합이다. 0이 없는 거랑 유리수를 교집합한 형태가 하나의 형태고, 0이 있는 거를 무리수랑 합집합한 형태. 크게 이 두 가지 형태가 지금 정역의 계집합의 형태이다. 결국은 이 두 형태에 대해서 이제 뭐 확인을 좀 해봐야 한다. 그래서 뭐 보기가 이제 5개 상황이 있는데 이제 그대로 그냥 볼게요. 보시면 이게 몇 점이냐에 대한 상황을 지금 확인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잠깐 다시 써놓을게요. 계집합이 크게 두 가지 타입이 있는데, 그래서 0이 없는 거랑 유리수를 교집합한 형태이거나, 이제 0이 있고 무리수를 합집합한 형태이거나, 이게 크게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다. 그래서 지금 루트 1한 점하고 이 무리수 집합에 대해서 이제 몇 점의 상황이 맞느냐 여부를 묻고 있는데, 일단 이 부분은 일단 당연히 0이 없어요. 그러니까 0이 이미 없는 거랑 교집합을 하기 때문에 0이 당연히 없고, 당연히 유리수랑 교집합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무리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계집합 정의 상황을 보면 결국은 이제 무리수를 갖고 있는 계집합의 형태는 이런 형태여야 한다라는 상황도 지금 얘기를 하는 거고, 0이 있는 형태의 계집합도 이런 형태여야 한다. 그래서 0이 있는 형태의 계집합을 잡으려면 이런 꼴을 잡아야 되고, 무리수를 갖고 있는 계집합도 이런 형태를 잡아야 한다. 결국 이제 0이 있어야 되니까 결국은 뭐 마이너스 입실론부터 입실론까지 하고 무리수를 합집합한 형태를 가지고 가야 무리수를 갖고 있는 계집합이고 0을 갖고 있는 계집합 형태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도 이제 루트 1을 갖고 있는 계집합도 여기 꼴이 불가능하고 이런 꼴이어야 한다.
그래서 루트 1을 갖고 있는 계집합 형태 혹은 0을 갖고 있는 형태의 계집합은 이런 형태여야 한다. 예. 결국은 이런 형태의 계집합을 이제 무리수 집합안에다가 이제 쏙 넣어줄 수 있는 상황을 찾아보는 게 해야 될 일인데 당연히 못한다요. 이거를 무리수 쪽에다가 쏙 넣을 수 있는 상황은 없다요. 뭐 이플런이 얼마가 오든지 간에 아무리 작은 이플런이 오든지 간에 당연히 여기 유리수가 들어갈 거고 그렇기 때문에 얘가 무리수로 쏙 들어가는 상황은 불가능하다. 예. 그래서 당연히 아니다. 요점이 아니다. 이런 형태를 이플런을 아무리 작게 잡아도 이 속으로 넣을 수 있는 상황은 없다. 어쨌든 이런 형태의 계집합이어야 한다라는 상황에 의해서 내점이 아니다. 그 다음에 상황 보시면 뭐 경계에 대한 상황들을 구했을 때 이런 상황이 맞느냐 여부고 뭐 구체적으로 적어볼게요. 적어보면 예를 들어서 0에 대해서 이제 경계 상황이 맞느냐 여부를 결국 확인을 하려면 어차피 무리수도 그렇고 0도 그렇고 어차피 이런 꼴이어야 한다. 0이 있는 거랑 무리수를 합집합한 형태여야 되고 그런 형태의 계집합들에 대해서 이제 경계점이냐 여부를 확인한다라는 얘기가 그래서 이제 유리수하고 만나는 부분이 있는지 유리수의 여집합하고 만나는 부분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는 게 이제 경계냐에 대한 확인을 하는 거고 사실 여기만 봐도 어차피 이 안에는 입실론이 아무리 작아도 유리수든 무리수든 얼마든지 계속 있기 때문에 사실 여기만 봐도 이미 만난다. 경계점인 게 맞다. 그리고 이제 무리수점 같은 경우는 아까 루트 2 같은 경우도 보면 이런 꼴로 와야 돼요. 그러니까 무리수를 갖는 형태의 계집합, 그러니까 이런 형태, 사실 이런 형태도 무리수점을 갖고 있는 계집합 형태도 이런 꼴이어야 되고 이런 꼴은 이렇게 만나는 상황들은 똑같기 때문에 여기 무리수점에 대해서도 경계점이 맞느냐 여부를 확인하려면 결국 그 점에 대한 계집합 상황이 어차피 이런 꼴인 건 마찬가지고 만나는 상황도 마찬가지 상황이 되고 어떤 무리수가 와도 경계점의 상황에 들어가는 게 분명히 맞다. 이제 유리수점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 유리수점에 대해서 그러면 유리수점을 갖고 있는 계집합의 형태는 그러니까 두 가지 형태가 사실 다 있을 수 있는데 이제 0이 없는 거에다가 유리수를 교집합한 형태, 그러니까 여기다가 조금씩 빼고 더한 이런 형태가 이제 가능하고 물론 이런 형태도 가능한데 그러니까 0이 있는 걸 적었어요. 이제 2를 갖고 있고 0을 갖고 있는 뭐 그런 걸 지금 잠깐 적었는데 어쨌든 이런 형태도 있고 이런 형태도 있긴 한데 어쨌든 두 가지 형태 중에서 뭘 갖고 오더라도 이런 상황들을 다 해결할 수 있는가를 봐야 되는데 어쨌든 이런 형태가 오면 무리수하고는 만날 길이 없기 때문에 어쨌든 경계점이 되는 상황이 해결이 되려면 이제 본래 집합하고 본래 여집합하고 둘 다 만난 상황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유리수 무리수하고 다 만난 상황이 있어야 경계점이 될 수 있는데 계집합 중에 이런 계집합이 있으니까 유리수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계집합이 있으니까 무리수하고는 만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결국 이런 애들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것이죠. 결국은 크게 세 가지를 좀 나눠서 보면 0, 무리수, 0이 아닌 유리수 이렇게 좀 나눠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0이나 이제 무리수는 계집합이 이렇게 생겨야 되고 이렇게 생긴 계집합을 갖고 오면 경계점이 되는 게 분명히 맞고 0에는 유리수를 갖고 와서 시작을 하게 되면 그 점에서 조금씩 0이 안 들어가게 벌린 거랑 유리수를 교집합한 그런 형태의 계집합이 존재하고 그럼 이런 계집합은 무리수하고는 못 만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경계점이 불가능하다. 0이 아닌 유리수점은 안 된다. 이렇게. 그래서 0하고 무리수만 남는 게 맞다. 맞다. 지금 뭐 선언 상황을 다시 읽어보면 이제 그런 상황을 쭉 선언 상황이 돼요.
뭐 지금 0을 갖는 상황에 계집합을 쓰려면 이제 이런 형태의 계집합이 와야 되고, 예, 뭐 만나야 한다. 예. 그래서 유리수든 무리수든 만나야 되고, 경계점이 이제 돼야 한다. 예. 그다음에 유리수 아까 이제 0이 아닌 유리수 2 같은 점에 대해서는 이런 형태의 계집합이 있다. 예. 여기 조금씩 좌우로 조금씩만 벌리면 0이 전혀 안 들어간 형태의 계집합이 있고, 얘는 당연히 무리수하고 만나지 못한다. 이렇게. 무리수하고 만날 수 없고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아까 2가 안 되는 이유랑 뭐 똑같고, 무리수 상황을 가지고 가면 계집합 형태는 똑같아요. 이런 형태고, 이런 형태는 결국은 뭐 0이랑 똑같은 근거 상황으로 경계점이 된다. 예. 그다음에 뭐 세 번째 보기를 보면 이제 0이 있는 구간하고 무리수를 합한 형태가 나와 있는데, 그런 꼴도 계집합 중에 있다. 0이 없는 거랑 교집합을 유리수랑 한 꼴도 있고, 0이 있는 거랑 무리수랑 합한 꼴도 있고, 이런 꼴도 이제 계집합 꼴 중에 있는 꼴이다. 확인은 직접 얘를 역상하면 된다. 그래서 확인은 뭐 직접 얘를 역상하게 되면 정확하게 얘가 나온다. 그래서 계집합이 맞다. 그래서 0이 있는 거랑 무리수를 합한 형태는 여기 문제 상황에서 이제 계집합 꼴 중에 있다. 그다음에 얘가 이제 뭐 패집합이냐 여부를 묻고 있고, 여집합을 뭐 직접 시켜보면 뭐 이렇게 될 텐데, 그 교집합 Q 형태가 나올 텐데, 여기 앞에 있는 애가 0이 당연히 없어요. 그래서 뭐 0이 없는 거랑 유리수를 교집합한 형태도 이제 계집합 형태 중에 있는 거다. 그래서 여집합을 해본 물건은 계집합이 맞는 거다. 뭐 확인하는 거는 그대로 얘를 역상하면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그대로 역상을 하면 정확하게 이제 등호관계가 해결이 되고, 정확하게 계집합이 맞다. 이제 본래 집합은 이제 당연히 패집합이 맞다. 일단 뭐 직접점의 상황들 결국 확인을 하려면 똑같은데, 어차피 이제 0을 갖는 계집합은 이런 꼴이고, 결국 0을 뺐을 때 그럼 0을 빼고 나도 이제 무리수하고 만난 상황이 있느냐를 체크를 해보는 게 해야 될 일인데, 어차피 여기에서 0을 빼면, 어차피 여기서 0을 빼도 유리수, 무리수는 얼마든지 많이 갖고 있다. 당연히 만난다. 그래서 어차피 여기서 0을 뭐 빼더라도 만나는 상황인 건 맞다. 그래서 뭐 맞다. 직접점이 맞다. 역시 계집합이 이제 0이 있는 거랑 무리수나 0은 이런 형태를 계집합으로 생각하고 해결을 해보면 된다. 그래요. 이런 꼴이어야 한다. 이런 꼴이어야 되고, 뭐 0을 빼더라도 만난다. 경계점이 맞다. 집적점이 맞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제 0을 갖는 계집합, 무리수를 갖는 계집합 같은 형태고, 0이 아닌 유리수를 갖는 형태 계집합이 좀 다르고, 그런 형태에 대해서 보시면 돼요. 다음에 문제 상황을 볼게요. 여기 A라는 집합은 이제 뭐 X축에 있는 애들이 모여져 있고, 이게 X축이다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 Q는 그 X축에 없는 점이고, 그래서 여기 X축에 있는 거 이제 다 모았고, 이제 그 밖에 있는 점 이제 Q가 있는 상황이고, 지금 타우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는 상황을 보면, 여기 A의 부분 집합들은 다 계집합이다. 여기다가 적을게요. 그래서 거기 타우가 정의되어 있는 꼴 중에 하나는 이제 A에 있는 부분 집합, 뭐 그거 다 계집합이다 라고 정의를 해놨고, 합집합 뒤쪽을 보면 뺐을 때 유한집합이다. 이렇게 적을게요.
뭐 똑같은 얘기로 이제 그 Q를 갖고 있는 상황을, 그러니까 Q를 갖고 있는 집합에서 결국은 A의 유한계를 뺀 거를 계집합이라고 정의한 거다. 예. 그래서 두 가지 형태를 지금 계집합으로 정의했다. 예. 결국 여기는 당연히 Q가 없겠죠. 여기는 당연히 Q가 없고, 그래서 Q가 없는 형태들은 이런 형태의 계집합이 있고, Q가 있는 형태는 이제 A를 유한계를 뺀 형태를 갖고 있는 형태로 크게 두 가지 형태를 계집합으로 정의했다. 예. 그러면 이제 밑에 이제 정규 같은 거나 그런 것도 이제 확인을 정규 같은 것도 이제 보기 중에 있어서 확인해야 되니까 이제 폐집합 상황을 좀 봐야 되고, 그럼 이거의 여집합한 형태하고 이거의 여집합한 형태를 봐야 되고, 그럼 이걸 여집합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A의 부분집합이 아무거나 다 여기 있기 때문에 여집합을 시켜도 당연히 A의 부분집합 모양이 나올 거고 Q가 더 들어간다. 예. 그래서 일단 뭐 이런 형태도 이제 폐집합 형태이고, 그러니까 부분집합이 뭐냐랑 관계없이 그냥 Q가 하나 더 들어가 있는 꼴이 폐집합 형태 중에 있고, 이걸 다시 여집합을 시키면 이 빼고 있는 부분이 남을 거니까 그래서 폐집합이 이런 두 가지 타입이 있다. 예. 그래서 이제 Q를 갖고 있는 형태의 폐집합이 있고, 이제 Q를 안 갖고 있는 형태의 폐집합이 있다. 예. 그리고 일단 이제 정규에서 이제 확인할 때 필요한 내용이지만, 이제 여기는 일단 유한계만 모아져 있는 상황이지만, 어쨌든 유한계든 무한계든 관계없이 이제 A의 부분집합은 또 다 계집합이기도 하니까 얘는 계집합이기도 해요. 그래서 얘는 계폐집합이 다 돼요. 그래서 얘는 실제로는 계폐집합이다. 예. 어쨌든 이건 정의다. 문제 상황에서 타우가 정의되어 있기를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다. 그래서 뭐 긴밀이냐 정규냐 가분이냐예요. 그래서 지금 긴밀이냐를 정의대로 지금 확인을 하고 있는데, 보시면 이제 계집합을 뭐 그러니까 열린 덮개를 아무거나 이제 주고 시작을 하고 있는데, 이제 Q를 좀 주목해서 보시면 되는데, Q가 아까 0,1인데 이제 0,1을 갖고 있는 계집합이 그러니까 예, 이런 형태여야 돼요. 이런 형태여야 되고, 이런 형태다 보니까 여기 유한계 점 말고는 이 Q를 갖고 있는 계집합은 거의 다를 덮어요. 그러니까 Q를 갖고 있는 계집합을 하나 데리고 오면 이런 꼴 중에 하나를 데리고 올 거고, 뭘 데리고 오든지 관계없이 몇 개 빼고는 다 덮는 상황이 된다. 그래서 Q 갖는 계집합은 뭐든지 하나만 오고 나면 몇 개 빼고는 다 덮는다. 그래서 결국은 전체 집합에 이제 Q가 있고, 뭐 그래서 Q를 갖는 계집합이 있을 텐데, Q 갖는 계집합의 형태가 유한계 빼고는 다 덮는 상황이 온다. 결국 이걸 하나하나씩 다 따로따로 계집합을 찾아도 당연히 유한 커버가 다시 있을 거고, 이거 통째로도 하나의 계집합이에요. 그래서 이거 통째로도 하나의 계집합이고, 그래서 이 계집합이랑 처음에 이 계집합이랑 두 개 정도만 있어도 결국은 다시 커버할 수 있다. 결국 어떤 계집합을 어떤 덮개를 주고 시작을 해도 Q 갖는 계집합이 반드시 필요하고, Q 갖는 계집합이 단 한 개만 있어도 유한계 빼고는 제가 다 커버를 하고, 결국 이 두 개만 있으면 다시 커버할 수 있다. 그래서 긴밀이다. 그래서 Q 갖는 계집합이 거의 대부분의 점을 덮고 있다라는 상황이 있고, 그 상황 때문에 이제 긴밀이어야 한다. 그다음에 한정 컴팩트화 얘기는 다른 보기들을 보고 난 다음에 다시 좀 볼게요. 다른 보기를 보시면 이제 정규 공간이냐 여부를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이쪽에서 그냥 다시 적을게요. 폐집합이 크게 두 가지 타입이 있었는데, 아까 적었던 건데 그냥 다시 이쪽에 옮겨 적었어요. 보시면 이제 폐집합이 크게 두 가지 타입이 있는데, 이제 Q가 있는 타입이 있고,
Q가 이제 없는 타입이 있고 한데 그 중에서 Q가 없는 타입 얘는 실제로는 개폐가 닫는 집합이다. 어쨌든 이제 정규를 확인을 하려면 안 만나는 패를 두 개 꺼내놓고 상황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여기서 두 개 오거나 여기서 두 개 오거나 여기서 하나씩 오는 상황들을 좀 다 고려를 해봐야 되는데 여기서 두 개 오는 상황은 이미 Q를 둘 다 갖고 있다. 그래서 안 만나는 두 개를 꺼내놓은 상황에서 쭉 시작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두 개를 꺼내올 필요는 없다. 어차피 여기서 두 개를 꺼내면 Q는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두 개 꺼내오는 일은 안 해도 된다. 그럼 안 만난다라는 상황에서 두 집합을 놓고 시작을 하면 여기에서 두 개가 꺼내지든지 여기서 하나가 꺼내지든지 해야 한다. 어쨌거나 여기서는 뭔가 하나를 꺼내야 한다. 결국 여기서 꺼내는 상황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꺼내면 개폐가 되는 거를 하나 꺼내야 한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개폐여야 한다. 결국 안 만난다라고 놓고 시작하면 적어도 둘 중에 하나는 개폐가 다 되는 걸로 놓고 시작을 한 거나 마찬가지고 일반성을 잃지 않고 만약에 F1이 개폐였다라고 하면 그냥 개폐가 다 되고 있기 때문에 뭐 F1을 덮는 거는 그냥 자기 자신 F1을 데리고 오고 나머지는 이제 여집합으로 데리고 오면 그냥 개폐가 다 되는 애기 때문에 결국은 여집합 관계로 써도 둘 다 이제 개폐가 다 되는 애고 결국 F1을 당연히 덮고 당연히 F2를 덮는 애가 나온다. 결과적으로 개폐가 있으면 이렇게 여집합 관계대로 데리고 오면 정규를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다. 근데 지금 문제는 여기 있는 애들은 개폐고 결국은 Q가 만나는 상황들은 볼 필요가 사실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두 개가 오든 여기 하나 여기가 하나 오든 어차피 여기에서 둘 중에 하나가 와야 되고 개폐가 둘 중에 하나가 보장되어 있고 여집합 관계로 찾아오면 정규가 된다. 그렇게 지금 써놨어요. 보시면 지금 뭐 만나지 않는다라고 이제 상황을 이제 시작하게 되면 결국은 어딘가에는 Q가 없어야 되고 결국 안 만나는 상황에서 시작하면 둘 다 Q가 있어서는 안 되니까 Q가 없는 쪽이 어딘가는 있어야 되고 Q가 없는 상황이면은 A의 유한 부분 집합이에요. A의 유한 부분 집합이고 A의 유한 부분 집합은 개폐가 다 되는 집합이다. 그래서 개폐 집합이고 일반성을 잃지 않고 뭐 F1을 개폐라고 놓게 되면 여집합 관계로 이제 덮는 애들을 찾아오면 정규가 된다. 결국은 이제 개폐 집합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정규를 쉽게 확인할 수가 있다. 그다음에 가분이냐 상황을 잠깐 볼게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제 무리수들 그래서 이렇게 써야 되겠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그 X축에 있는 애들 중에서 이제 무리수들을 다 이제 쓴 애들을 잠깐 A라는 이름으로 뒀을 때 제가 혹시 조밀한 상황에 맞느냐 뭐 이런 걸 사실 체크를 무리수 말고 유리수를 써야겠다. 저희 가분이냐를 체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가산집합 중에서 이제 페퍼가 전체가 나오는 애가 있느냐를 체크를 해봐야 돼.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애는 분명히 가산집합은 분명할 거고 만약에 저런 집합이 혹시 페퍼를 구했을 때 이제 전체 상황이 가능하냐를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고 이제 A의 페퍼를 좀 구해볼 필요가 있는데 아까 패가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Q가 있는 형태가 있고 그다음 이제 Q가 이제 없는 형태가 있고 이제 이런 형태는 이제 이런 형태 중에서 A를 덮는 애들 중에서 사이즈가 좀 제일 작은 애를 찾아와야 될 것. 어쨌든 Q를 하나 넣어주면 패가 돼요. 패가 되니까 Q를 하나 넣어주면 페퍼를 충분히 찾을 수 있다. 어차피 여기는 A의 유한 부분 집합인데 쟤는 이미 유한계는 넘어섰으니까 이쪽에서는 당연히 A를 덮는 애는 없고 포함하는 애는 없고 이런 꼴 중에 있을 건데 Q만 하나 넣어주면 제일 작을 거니까 문제 A하고 지금 중복이 되네요. 잠깐만요.
결국 이제 Q만 하나 더 넣어주면 되는데 당연히 Q를 하나 넣었다고 해서 전체 집합이 될 수는 없다. 예. 결국은 어떤 논리를 좀 보시면 되냐면 점 하나만 넣어주면 페포를 구할 수 있다. 점 하나만 넣으면 페포가 구해진다. 혹시 제자체가 P였으면 안 넣어도 되는 상황이 올 수 있고 그래서 그냥 그대로 패이거나 아니면 Q 하나 더 넣어주면 패가 해결이 된다. 예. 결국은 그대로이거나 점 하나가 넣어지면 페포가 완성된다. 예. 결국은 가상계에서 출발을 해서 그대로 있거나 점을 하나 더 넣어서 비가산 집합이랑 등식이 성립하는 건 불가능하다. 예. 그러니까 페포는 크게 두 가지 타입이 있는데 그냥 그대로가 나오거나 Q를 하나 더 넣어주거나 이 두 가지 종류밖에 없는데 가산에서 시작을 하고 있으면 어차피 그대로 놔도 그냥 가산이고 점을 하나 더 놔도 가산이기 때문에 어떻게 가도 어차피 결과물은 페포는 가산인데 결과적으로 비가산하고 등호가 될 수는 없다. 예. 그래서 결국은 가산에서 B를 두고 시작을 하면 얘는 무조건 가산이다. 예. 결국은 전체는 비가산이고 불가능한 일이다. 예. 그래서 가분이 될 수 없다. 예. 저희 지금 쉬었다가 할게요.